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는 13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다. 파괴하는 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하는 파괴하는 자의 자리, 이것을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로 약 3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에는 몰랐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입에, 특별히 또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로 이야기하는 목사 입을 통해서 이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는 이 자리,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파괴하는 자에 내가 있다는 것, 또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할 때 당시에 기원전 지금부터 3000년 전이 되는 8세기에 파괴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자리야 바로 헬라 문화의 형성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헬라 문화를 일컬어서 파괴하는 자라고 지칭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지금 현재 헬라 문화가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일어날 때도 아니고 헬라 문화를 지금 붙잡고 이걸 지금 방향을 돌리자, 문화 자체를 붙잡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문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오래된 어떤 현대적으로 그것이 연대적으로 여기 멀어져야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또 그러고 언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 문화의 특징이죠.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시작됐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문화의 특징이라.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엮기에는 언제 시작되었고 왜 그렇느냐 하는 것의 근거를 지금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어떻게 해서 추적해 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이 말씀이 헬라 문화를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것을 같은 연대로 두고 있는데, 현재는 성경으로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성경으로 하는 이 형태가 있다. 그런데 성경으로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전 인류가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받아들이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하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는 분명히 파괴하는 자의 존재를 하나의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마침 또 그리고 이 성경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있는 멤버 전부 다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군에 있고 이것 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홈스에서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두려고 뇌를 쓰느냐? 이 두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니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왜 이래 됐느냐? 여러한 것에 헬라 문화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잡는단 말이죠. 같이 잡는다는 거죠. 온 인류가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가장 성경을 많이 활용하는 교회조차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학교에서부터 벌써 그런 거는 형성되어 있다. 신학교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신학교 세운 건 아니니까.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 세우는 거지.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붙잡으려고 신학교 세운 건 절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신학교에 대해서 두둔하려도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BC 4세기에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어떤 첨단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의 그 지명을 알렉산더 이름을 하나의 지명으로 만든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의 형태가 구성되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왜 그때 나타나느냐, 왜 그때 그 지역에서 하려고 되어서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200년 정도 지내서 200~300년 지나고 BC 1세기경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퍼지느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런 어떤 한 세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헬라와 관계되어지는 지금부터의 추적해가는 헬라와 관계돼서 헬라 문화와 더불어서 성경 자체가 오늘날 어떤 지향하는 그 내용하고 헬라 문화가 지향하는 그 내용하고 뭔가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헬라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로 가지고 추정하는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신이라고 신에 대한 이 표현에 헬라 문화와 성경에 근거되어진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지는 그 신, 하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헬라에서 말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여러 가지 그 구성에 두고 있는 그런 요소의 이 표현 자체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 흔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이야기했고 좀 이제 깊이 들어갈 거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오늘날까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근거가 헬라 문화가 지금 남아있다. 헬라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헬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에 대항하면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이 헬라 문화가 과연 근거가 있느냐? 지금도 그러면 헬라 문화가 있느냐? 뭘 보고 헬라 문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그 헬라 문화를 파괴하는 자리라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대상을 두려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 분명히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요,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흔적이. 우선 제일 먼저 온 인류가 지금 전체를 하나의 인류로서
인식되어지는 시대인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런 아이언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하나의 인류다,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지금이 발달되는 것은요, 불과 한 3, 40년 밖에 안 됩니다. 같은 공동체다. 즉, 글로벌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온 우주 전체를, 인류 전체 사회를 글로벌이란 말을 쓰는 것이 30년도 안 돼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 이 속도가 너무 신속하게, 화면으로도 당장 지금 현재 텔레비전 틀면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적으로. 텔레비전도 바뀌고 손에 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 모든 걸 어떤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되는 것은 글로벌 시대래요. 글로벌 시대. 바로 멀리 있던 바로 엄청나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 글로벌 시대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 되어지는 지금에 여전히 인류를 반으로 쪼개놨는 말이 뭐냐. 글로벌 시대라고 했는데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대해서 반을 쪼개놨는 말이 동서양이야, 동서양. 지금도 여전히 동서양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동서양이라고 할 적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양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동양이냐? 이게 경계선이 있다니까, 경계선이.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여전히 동서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서양의 근거가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바로 이것이 헬라 문화를 끊는 그 선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 지역이라 하는 그 어떤 구분되어지는 그 선에서 이게 동서양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지중해 에게로 넘어가지고 터키하고 그 비잔틴 문화를 가는 지금은 뭐로 부르는지 그 소위 말하면 지금 그리스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그 지역 에게해를 그 해협이 있는데 그게 에게해라는 애래요. 그걸 쭉 길어서 우랄 산맥까지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저 밑으로 해서 쫙 자르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옆으로 해서 에게해를 지나서 저 우랄 산맥을 자르는 것이 이게 동서양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헬라 문화가 여전히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나라마다의 영어로 표현되지만 대개의 나라 이름이 영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전체 통화되잖아요. 통용되잖아요.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나라 이름에 뒤에 부분에 A가 들어가는 A가 코리아, 알렉산드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나, 중국, 차이나, 그 다음 인도, 인디아, A가 들어간 A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메리카, 카나다, 생각보다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A가 들어가는 내용하고 헬라 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언어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 그 내용은 독특한 언어예요. 우리 언어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언어에서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 언어에서 성에 구분하면서 남자에게 붙이는 것은
S로 들어요. S로. 서로 들어요. 남성에 해당되는 명칭이 들어갈 때는 서로 들어가요. 여성에 해당될 때는 아로 들어간다. 아로. 여성은 수동적입니다. 남성은 긍정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로 들어간 이 지명은 전체가 다 수동적이라. 사람이 그 딛고 쓰는 어떤 지형이다. 이래갖고 지형이 전부 다 수동으로, 여성으로 다 명칭이 들어. 거기에 따라서 헬라어에 부르던 그 어떤 관습에 따라서 아로 들어간다. 지명 대부분이. 여기서 예외사항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은 나중에 헬라어 영향보다도 더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라든지 이게 이런 언어가 먼저 형성된 거는 이런 언어가 그 힘을 줘가지고 유통될 때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팬이 일본에 있는 같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은 우리는 코리아, 일본은 자판. 그래 자판이 된 것은 스페인이 그 통할하던 시대에 일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지팡구라고 하고 지팡구라 해서 불러주는 그 이름 때문에 일본은 오래전에 우리보다 훨씬 전에 국제사회에 통용이 된 이름을 하나 가진 것이 자판이라. 자판. 우리는 그보다 나중에 그 유통되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고레스라고 불러지는 그 사람, 고레스 사람 이래가지고 S로 붙였던 사람한테 붙였던 그 내용이 나중에는 A로 바뀌어서 코레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안 됐으니까 좀 생소하다 하지만 차츰 따지고 들면 이 내용이 근거로 나온다니까. 또 하나 우리가 또 분명한 것은 서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 서양 문화라고 하는 이 지형을 지형적으로 분명히 헬라에 대한 근거를 잘랐지만은 서양이라고 하는 이 지형의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동양이라고 하는 이 지형의 특징이 어떠 있고 서양의 특징이 있느냐? 언어에서, 언어 구조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성별 언어에서 이 구분을 쓰면서 사용하는 언어들은요, 이 유럽에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언어도 그런 건 생각도 없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제가 뭐 영어라든지, 영어도 벌써 남성, 여성 있잖아요. 남성, 여성. 그런 인칭이 1인칭, 2인칭, 이렇게 호칭 구분해서 3인칭 하는 이런 구분을 유럽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은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거든. 도구의 변화 도구의 그 의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영어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인칭 변화에서 정관사 변화는 막 거의 변화는 하여튼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익히면서 끝에 가서 남는 게 그거라 말. 잘은 모르는데 데어 데스 댐 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덴 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해서 쭉 넘어오는데 이 구조가 제가 아는 거는 도구에 있는데 프랑스에는 없느냐? 그건 잘 몰라요. 내가 불어는 전혀 안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헬라에서 넘어오는 이 구조를 여전히 그 명칭 분화는 이런 의미 변화는요 전부 다 헬라어 문화예요. 헬라어에서 넘어와서 지금도 도구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헬라 문화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헬라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헬라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학교에 가면은 차원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지나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학문에 대한 근거를 찾아 올라가면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 모든 학문의 어떤 마지막 부분은요. 헬라에서 어떤 사상이 주되었다. 그것은 출발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출발은 헬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영향 안 받는다. 지금 현재 영향 없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특별히 학문 중에서 이 자연과학이라고 구분되어지는 이 어떤 이 논리 문제, 이런 이야기. 학문은 자연과학 쪽은 아니지만, 그러나 논리라 하는 그것도 일종의 자연과학 쪽에 들어가서 숫자로 알리고 기호로 해서 전달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도 헬라어를 써가지고 표현 다 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예술, 건축, 음악, 어떤 분야로 가도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그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요,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중국은 없느냐? 또 바벨론은 없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학문에, 모든 어떤 그 사회 배경에 학문뿐만 아니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근거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 시대 때 암흑의 헬라 시대 어떤 사건, 요걸 이야기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은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헬라 문화를 개성한다 하는 이런 근간이 여기에 딱 틀이 잡혀갖고 BC 기원전에 없어진 헬라 문화가 로마 시대에 통해서 이게 탄탄하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져서 지금도 그 영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